안녕하세요. 시댁 문제로 이곳까지 찾아오게 되었네요. 감정이 올라와서 글을 적다 보니 좀 횡설수설 할 수 있어서 미리 이해 부탁드려요. 작년 봄에 결혼하고 처음에는 당연히 시부모님과 따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올 봄 1년 만에 합가했습니다. 시부모님 연세는 50대 초중반이시고요. 아버님은 일을 하시고 어머님은 동네 친구분들과 잘 어울려 다니십니다. 전 결혼하면서 일을 그만두고 지금은 임신 중입니다. 저희 남편이 외아들이라 시부모님이 정신적으로 엄청 의지하시고 계세요. 시어머니라 예전부터 딸이 있었으면 했다는 말을 자주 들었는데 딸이 있는 집이 늘 부러웠다 하셨대요. 그래서 그런지 저에게도 결혼 전부터 너를 내 딸처럼 생각하고 살겠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고지고대로 믿지는 않았어요. 예단을 남들 못지않게 받아내시려는 거 보고 친딸처럼 생각하시지는 않는구나 했으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결혼 전에는 남편이 어머님과 얘기도 많이 나누고 했었나 봐요. 딸처럼 살갑게요. 지금은 저랑 백화점이나 마트며 같이 가고 싶어 하시는데 옷 물건 고를 때 어머님 본인이 마음에 든 물건 A가 있으면서 저한테 의견을 물으시고 전 B가 좋다 말씀드리면 그래? 근데 어찌어찌 해서 A가 낫지 않니? 이러세요. 처음엔 어머님 의견에 따랐지만 지금은 저도 오기가 생겨서 그러세요? 전 B가 좋은데요. 하면 끝까지 A 타령. 그러면 묻질 말으시던가요. 하루는 마트 가기 전에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이러시는데 나한테 의견 안 물으시게 해달라. 남편은 어머니가 그러시냐고 아닐 거라며 마트로 갔습니다. 근데 역시나 마트 1시간을 돌면서 무슨 물건을 고르던 계속 그러시더군요. 남편도 자기 어머니라 뭐라 못하고 있다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그러실 거면 왜 자꾸 물으시냐고 어머니 사고 싶으신 거 하시라고 하는데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더군요. 이것뿐이 아니고 하나하나 다 얘기하려면 너무 길어서 노지만 말하자면 어머님 성격이 털털한 척, 남들 앞에선 쿨한 척, 며느리한테 잘하는 척,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굉장한 척, 다른 사람을 잘 챙겨주는 척 하시면서 다 모든 게 다 본인의 뜻대로 굴러가야지 마음이 편하신 분입니다. 아버님과 아들, 남자들 둘 사이에서 맘대로만 하고 사시다가 아들이 며느리 편만 드는 것 같고 며느리 편한 대로만 해주는 것 같으니 저한테 한 번씩 쌀쌀맞게 구실 때도 있어요. 남편도 주변 친구들한테 들은 것도 있고 아까하면서 저도 불편해하니 저한테 많이 맞춰주는 편입니다. 요즘에 시어머니 행동을 보면 참 이상합니다. 평일엔 아침부터 나가셔서 등산 가셨다가 동네 친구분들 집에 가셔서 노시다 아버님 들어오시기 30분 전에 들어오십니다. 어쩔 땐 더 늦게 들어오시고요. 아버님이 퇴근하시면서 전화하시는데 그때서 집에 오십니다. 아버님은 8시, 9시 퇴근이신데 어머님이 친구분들하고 어울리는 거 싫어하시진 않지만 저 시간까지 남의 집에 있음 민폐되지 않냐시며 빨리 들어와라 하시지요. 아무튼 그렇게 놀러 다니시고 오셔서도 쌩쌩하시고 평일엔 기분 좋게 잘 지내시다가 주말만 되면 왜 그리 아프다며 들어 누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되면 다시 놀러 다니셔야 되니까 말짱하게 나으십니다. 아버님이 주말에도 일을 하시는 편이고 저희 부부는 토일 중 하루는 둘이서만 외출을 합니다. 이것도 합가하면서 남편이 저 생각한다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하루는 밖에서 데이트하고 오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이상하게도 월화수목금 빼놓지 않고 하루 종일 놀러 다니시다가 금요일 저녁부터 시름시름한 내색을 비추시고 결국 토요일부터 본격 아프다고 들어 누우셔서 지난주는 토요일에 신랑이 괜찮으신지 방에 들어가 봤는데 우시더랍니다. 아파서 온다는 건 말도 안 되고 뭔가 서운한 게 있으니 아들 앞에서 우셨겠죠. 지난주 주말 되기 며칠 전부터 일요일에 친정 가겠다 말씀드렸는데 토요일부터 그러고 계시니 저도 화가 나서 신랑한테 친정 가도 되는 거지? 어머님 아프신데 나가도 되는 거냐고 따졌네요. 결국 친정 가는 날 아침에 죽 싸서 같이 먹고 출발했네요. 뭐 사람 아프다는데 꾀병 아니냐고 물을 수도 없고. 그리고 평일이라도 신랑이 며칠 연속 야근하거나 하면 본인도 피곤하니 거의 아침 저녁 인사만 드리고 방에 와서 저하고도 몇 마디 못하거든요. 그렇게 신경을 잘 못 써드리면 저녁 잘 드셔놓고 신랑 퇴근할 때쯤 활명수를 드시고 빈병을 잘 보이는 곳에 두고서 방에선 드러누워 계시겠죠. 평일에 저러시는 것도 몇 번 됩니다. 오늘은 토요일이니 늦잠 좀 자려는데 어머님 산에 가시려는지 6시부터 문을 쾅쾅 닫고 쿵쾅 내며 다니시더니 8시에 들어오시면서는
얘들 아직 안 일어났어? 하며 혼잣말을 큰 소리로 하시더라고요. 명절 전부치고 일할 때 아들님이 살아오면서 명절 때 일 안 시키다가 며느리 위해서 일 도울까봐 그렇게도 방에 들어가라고 자라고 난리시더니 주말 아침에 늦잠 좀 잔다는데 뭐가 그리 불만이신지. 그리고 오늘 아침에 어머님과 남편이 살짝 말다툼을 했고 남편은 점심 약속이 있어 잠깐 나갔는데 지금 방에 콕 들어가 계십니다. 제가 돌아다니는 소리가 나면 기침 소리도 나는데 눈에 훤하네요. 목에 손수건 두르고 누워 계시는 모습이. 아, 이번 주말도 편하게 외출하기는 글렀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머님이 정말 아프신 건데 제가 꼬여서 깨변 부리는 것 같이 보이는 걸까요? 맘 편히 외출도 친정에도 못 가는 상황이 너무 짜증나요. 정말 깨병이라면 어머님이 다신 저러지 않으시게끔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후기. 점점 너무 뻔히 보이는 시어머니의 깨병에 진저리가 나서 글까지 쓰게 되었네요. 한편으로는 궁금하더라고요. 제 눈에는 뻔히 보이는데 남편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요. 그래서 달력에 표시를 했어요. 남편이 뭐냐고 묻길래 어머님이 자주 아프신 것 같아서 뭔가 기록을 해두면 원인을 찾겠지 싶어서 표시한 거야. 근데 주말에만 아프시네? 평일에는 친구들 만나러 가실 때 쌩쌩하시거든. 금요일에 뭔가 밖에서 안 맞는 음식을 드시나? 그러지 않고서는 왜 주말에만 아프시지? 라고 했더니 남편도 순간 뭔가 깨달았다는 표정이더군요. 이상하긴 하다. 이제 엄마 아픈 거 신경 쓰지 마. 약간의 깨병인 것 같네. 하더라고요. 속으로 너도 이제 알겠지 싶었어요. 그 뒤부터는 남편이 눈치 안 보고 주말 외출 잘 하더라고요. 또 어떨 때 보면 남편이 자기 엄마한테는 눈치 없이 잘 굴거든요. 지난주에도 저희 주말에 놀러 간다고 하니 시어머니가 끙끙 앓으시는 걸 보고 엄마 주말에도 친구들을 만나. 내가 봤을 때는 엄마 주말에만 아픈 거 보면 못 돌아다녀서 그래. 밖으로 나다녀야 안 아픈 사람들이 있대. 그랬더니 시어머니 얼굴 벌개지시면서 그날 말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근데 남편의 그 돌직구가 먹혔는지 그 뒤부터는 할명수 안 찾으시더라고요. 가끔 친정 갈 때 입 대빨 나오시긴 하는데 깨병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제는 어디 아프시냐고 자꾸 신경 쓰지 말아야겠어요. 저희 할 일 하고 선 좀 그으면서 살다가 기회 봐서 분가하려고요. 너무 가까우면 딸도 불편한 법인데 저는 심지어 딸도 아니니까요. 조언 모두 감사했습니다. 댓글. 며느리에게 아들의 관심과 사랑을 빼앗긴 것 같아 나만 봐달라고 시위하는 것 같은데요. 제 경험상 어디 아프시냐고 자꾸 신경 쓰면 더합니다. 지금 시어머니 심정으로는 아들 며느리에게 관심 끌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아예 아프시건 못하건 신경을 안 쓰는 게 제일 좋은 효과 방법입니다. 어머니 아프시다는데 휘둘리면 더 엄살이 심해집니다. 그냥 모르는 척 남편이나 님이나 할 대로 다 하시면 엄살도 없어질 것 같네요. 아직 50대 초반이라면 펄펄 날아다니실 분이 엄살에 울고불고까지 샘내는 어린아이와 같네요. 아예 모른 척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두 번째 사연. 시댁 식구한테 쌍욕 먹었어요. 안녕하세요. 동갑내기 신랑을 만나 1년 반 연애를 하다가 결혼하고 맞벌이를 하며 살고 있는 결혼한 지 5개월 조금 안 된 30살 신부입니다. 신랑의 지긋지긋한 술주정도 열받는데 이번에 너무 화가 나는 사건이 터져서 눈팅만 하다가 글을 올립니다. 부디 진심 어린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랑이 술을 좋아하는 편인데 문제는 술을 한번 하면 자제를 잘 못하고 술이 떡이 되도록 마신다는 점 때문에 연애 때부터 술이라는 부분으로 잦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기지도 못하고 다음날 그렇게 괴로워하는 술을 마시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바닥을 뒹굴다가 옷이 더러워진 상태로 허짓골을 하고 들어옵니다. 연애 때부터는 한 5번째, 결혼하고 벌써 2번째, 연애 때 3번째 술을 마실 때도 몸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이별을 했다가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비는 모습에 용서하고 약 1년 정도 노력하는 모습에 아, 나를 위해서 노력해주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술을 제외하고 취미, 개그 코드, 성격, 음식 기호 등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저와 맞아 변하라고 노력하는 모습에 사랑받는다 생각하여 결혼을 결심하고 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도 한 번은 친구와의 술자리에서 또 주정뱅이가 되어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경고를 하며 용납했지만 다시 예전 모습 나오는 것이냐며 분명히 진지하게 싫은 말을 했고 역시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약속을 한 지 불과 2달 만에 안 취한 모습을 또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친구들과의 술자리가 아닌 신랑의 가족 및 사촌 형제들과의 술자리에서 떡이 되도록 마시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가족이 술이 만취하여 제 상식선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집안 분위기가 술을 전반적으로 좋아하며 사촌지간에도 자주 만나 술을 마시는 것이 행복이라 생각하는 분위기입니다. 금요일 밤 남편의 가족 모임으로 인해 아무도 없는 신혼집보다는 친정에 가서 저녁 먹고 가족과 함께 있고 싶어서 남편에게 이야기한 후 퇴근하는 길에 저는 바로 친정으로 가족을 보러 갔습니다. 새벽 1시에 신랑 핸드폰으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저는 결혼식 때 한 번밖에 보지 못한 신랑의 사촌 형님이었습니다. 신랑이 많이 취해 죄송하지만 데리러 와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하기에 지금 제가 데리러 가도 거리상 1시간 이상 걸리고 새벽이라 날씨도 추우니 죄송하지만 아침 사촌댁이 근처에 있으니 하루만 재워주시면 아침 일찍 데리러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평소에 신랑이 저에 대해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사촌 형님께서 저에게 15분간 쌍욕을 퍼부으시는데 남편은 옆에서 인사불성돼서 우리 형 잘한다 응원이나 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사촌 형님께서도 취해 대화는 안 통하고 데리러 안 온다고 아내될 자격도 없는 년이라 욕만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설상가상 새벽에 조용히 거실에서 전화를 받던 제 모습이 이상했는지 저희 언니도 전화 내용을 모두 듣게 되었고 그 즉시 제 핸드폰을 빼서 스피커폰으로 전화하여 가장 친한 친구들끼리도 듣기 힘들 정도의 쌍욕을 친정 가족과 새벽에 같이 듣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언니는 아무 말 없이 저만 대답하면서 욕설밖에 없는 통화를 제가 일방적으로 끊을 수밖에 없었고 계속 전화가 오길래 핸드폰을 꺼둔 상태로 1시간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다음날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언니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렸고 저희 집에서는 수준 낮고 못 배운 집안이라며 아직 아이 없을 때 하루빨리 갈라서라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혼인신고도 아직 안 한 상황이거든요. 남편은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 상황이고 다시는 평생 술을 입에 한 방울도 대지 않고 살겠다고 하지만 그 말은 더 이상 도저히 믿을 수 없고 이제서야 시작되는 신혼생활인데도 상대방의 술 문제로 사건이 터지고 상대방이 망가지기 시작하니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렇다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 아이가 태어나 술에 몸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며 살기는 죽을 만큼 싫습니다. 정 때문에 미련도 남지만 지금보다 시간이 더 늦어지면 빼어다닐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보다 인생의 지혜가 많으신 선배님께서 진심 어린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댓글 하나하나 잘 읽어봤습니다. 진심 어린 조언해주신 점 정말 감사합니다. 역시 제 예상대로 단 한 분도 다시 잘 해보라는 댓글이 없어서 마음이 한결 정리된 것 같습니다. 항상 세상에 주사 없는 사람은 없으며 저보다 나은 사람이라 여기고 연애 포함 2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다 보니 이런 사건이 터져도 정리하려는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정답이 아니라 생각한 것 같습니다. 글을 올릴 때까지만 해도 머리로는 정리해야 된다는 걸 너무 잘 알았지만 결혼이라는 선택을 하기까지 내가 선택해서 이룬 가정을 위해 누구보다 헌신의 각오와 확신이 있었기에 또한 나이 30에 새 출발을 다시 할 수 있을 거라는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아직 늦지 않았다는 응원과 함께 녹음 여부를 답답해하시는데 약 15분 통화의 전부는 아니지만 누가 들어도 용납이 안 될 내용의 녹음은 이미 해놨습니다. 다시 듣기에도 힘든 내용이지만 필요한 일이 있을 때는 증거로 제출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살아온 인생보다 살아갈 인생이 길다는 부분과 부모님 가슴에 못 박지 말고 제 자신을 위해 살아가라는 말씀 깊이 새기며 더 늦기 전에 저는 새로운 인생을 살 결심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이 글을 보게 되면 사건의 당사자가 알게 될까봐 모든 사건의 발달은 한치의 오차 없이 적었지만 다만 성별을 변경하였습니다. 저는 남자고 술 먹고 사고를 친 사람은 여자인 제 아내입니다. 물론 저에게 술을 먹고 욕을 한 사람도 아내의 사촌 언니인 저에겐 사촌 처형이 되겠지요. 새벽에 욕을 같이 듣게 된 것도 언니가 아닌 저희 친누나입니다. 친누나가 모든 사건을 알게 되고 녹음한 파일을 저희 부모님에게 들려드린 거죠. 누나와 어머니는 너무 화가 나서 시엄마와 시누이 역할을 제대로 안 하고 며느리 입범만 해주니 어른 무서운 줄 모른다며 평소 오로지 너희만 알콩달콩 잘 살아달라며 응원해주신 저의 가족들이 실망을 많이 하셨습니다. 실제로 집안 분위기가 종교로 인해 제사, 명절 스트레스, 김장, 기타 잡다한 행사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평소에도 요즘처럼 무서운 세상, 제발 술 조심해달라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가늠이 안 됩니다. 나름 이름 있는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경제권도 넘겨 제 나이 30에 가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얼굴에 침을 뱉는 느낌이지만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 말씀처럼 저를 위한 시간이라 여기겠습니다. 당사자가 알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임에도 이제 와서 밝히는 이유는 저의 마음이 더 확고해졌음을 제 스스로에게도 알리는 저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저의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힘들지만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조언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항상 평안함과 행복을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댓글. 여자가 저 난리를 쳤다는 거에 더 충격이네요. 진짜 미친 여자가 따로 없네. 녹음도 해놓으셨다니 잘하셨네요. 이혼하시고 가족분들과 행복하게 사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